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오후 3시의 여우. 일곱 번째 여행 제6부 누룩 없는 사실주의와 더 나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북 채널 오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좀 추워졌어요. 이제 진짜 네. 날씨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네, 저 오늘 바로 넘어갔어요. 옷장을 보면서 되게 허무했어요. 맞아. 저거 입어야지. 근데 들어갔어요. 패딩으로 눈치 싸움 한다 그랬는데 네. 눈치 싸움도 없이 그냥 바로 꺼내 입었어요. 네,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요. 우리 이제 진짜 파이하기 마지막 방송이에요. 와, 아쉽다, 근데. 진짜. 근데 이거 하는 동안에 뭔가 저도 네. 이렇게 파이하기라는 책을 북클럽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게 되긴 했지만 사실 네. 북클럽은 제가 좀 이렇게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입장이고 그분들이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서 네. 좀 제가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은데 여긴 그래도 물론 여기도 배웠죠. 많이 배웠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 그 북클럽에서 하는 언어를 좀 연습을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 좀 깨닫거나 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게 좀 있었어요. 저는. 네, 저도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아주 중요한 건 끝날 때 하고 특히 오늘 마지막 방송 준비하면서 이게 네. 같은 책 6번으로 네. 나눠서 하다 보니까 또 좀 발전되지 않았을까 준비하는 게 어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환경 얘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고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뭔가 이런 거 책을 정리할 때나 아니면 다른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도 이게 딱 알맞게 들어가줘가지고 뭔가 전 책이 정리하기 쉬워졌어요, 확실히. 좀 네. 자기만의 좀 방법이 네. 생긴 거네요. 네. 저는 북클럽 할 때랑 녹음 할 때랑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네. 이렇게 말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책임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잘해야겠다 막 약간 이런 욕심도 생기고 막 좀 집중이 되는 네, 집중되고 막 예. 이랬었어요. 생각을 약간 끝마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네. 우리 이번에 오세시의 여우 시즌 2를 들으면서 초기에 아마 이 청취자들도 왜 이렇게 혼나? 저는 그거 다 편집하고 싶었어요, 사실. 막 저 창피한 거예요. 이게 왜요? 동등한 패널인데 약간 하다 보면 내가 막 화가 난 게 막 느껴지고. 화 나죠. 근데 이거를 그 대신에 우리가 발전하는 걸 보여주는 게 네. 우리의 목도 이렇게 우리의 콘셉트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설정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발전해 가자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근데 네. 아무래도 저도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그 두 분이 약간 안 오고? 어떻게 해주세요. 맞아. 내가 화두를 던지노라. 근데 네. 지금은 그래도 자꾸 우리 모니터링하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조금 나아진 것의 진수가 오늘이기를. 조금. 네. 그러면 오늘은 그 3부예요. 3부 내용을 할 건데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막 이렇게 공포에 떨면서 했던 그 이상한 대화들과 네. 리처드 파커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재밌겠죠? 네, 아 기대되네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너무 되게 새롭고 새로운 거 너무 많이 보이고 네. 너무 뿌듯하다 갑자기. 없지만. 네. 그럼 여러분 이따 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리차드 파커가 네. 가버렸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정에. 이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막 내가 놓아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로 파이가 되게 아쉬워하고 네. 그러면서 이 전체 이야기를 나는 100장으로 꾸미고 싶고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구조화시키고 싶은 그런 네. 욕구를 좀 보여줬는데 네. 3부가 진짜 아, 정말 이런 드라마틱한 네. 어떤 이야기가 1부에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한가 했다 2부에서 막 되게 재밌는 생존기가 나오고 네. 3부에서 이제 멕시코에 그 상륙한 거잖아요. 네. 표류하다가. 근데 네. 멕시코 토마틀란의 베니토 후아레스 병원. 네. 이렇게 이제 제목이고 네. 5장에 걸쳐서 95장에서 100장까지 여섯 6장, 장이네요. 6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 3부 제목을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룩 없는 사실주의와 더 나은 이야기요. 그쵸. 더 나은 이야기를 부모님이 받아주시면 하는 게 목소리로 느껴지지만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기대할 걸 기대해라. 네. 저번 4부에서도 몰랐잖아요. 오늘도 바보력 1을 또 획득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멍 때리고 있어. 지금 그 어머님이 도와주느라고 네. 어려운 거 하고. 고맙습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이 누룩 없는 사실주의와 더 나은 이야기는 그 우리 앞에 21장에 보면요. 네. 이 작가가 파이와 인터뷰를 해나가면서 처음엔 그냥 얘기를 전달만 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 파이에게 영향받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페이지로는 86쪽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오후 내내 그와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만날 때마다 시무룩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썼는데 네. 이 시무룩한 만족감이 약간 잘못 해석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웨어리 오브 글룸 컨텐트먼트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 웨어리가 지치다, 실증난다, 피곤하다, 뭐 넌더리 나다 이런 뜻이고 근데 웨어리하고 어브 무엇에 대한 웨어리냐잖아요. 네. 근데 네. 글룸 컨텐트먼트예요. 그러니까 글룸 컨텐트먼트가 시무룩한 만족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무룩한을 풍성하지 않은 네. 그냥 이렇게 그냥 푹 가라앉은 만족감? 그러니까 약간 만족감에 대한 표현이 약간 역설적이죠. 아, 그래서- 만족은 했는데 약간 응. 찝찝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만족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먹었어 밥. 라면 먹었어 라면. 근데 부족치 않아? 뭐 이 정도? 근데 아니야. 그런 글룸 컨텐트먼트에 대해서 이제 넌더리가 나. 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항상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갔잖아요. 네. 무엇과 무엇의 대결? 극악한 현실과 상상력. 그래서 극악한 현실 대 상상력을 놓고 막 싸울 때 네. 이 사람도 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허기를 느껴서 이 허기를 채워줄 만한 이야기를 찾은 건데 네. 그러면 극악한 현실이 허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아. 뛰어넘는 게 그 상상력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작가 노트에 보면은 네. 또 새로운 또 이걸 또 이렇게 연결, 말하니까. 네. 그래서 이 앞에 작가 노트에서 말한 게 뭐였냐면 우리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네. 사람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후원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네. 나와요. 안 그러면 우린 사장될 거라고 그런 상상력에 손을 들어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과 만날 때 나는 시무룩한 만족감을, 그러니까 시무룩한 만족감에 대한 넌더리가 나는 게 나의 특징이 돼버렸다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게 그러니까 그 글로벌 컨텐트먼트가 이젠 싫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도 변화가 생겼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 보면 그게 내 삶의 특징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어떤 말이 나를 흔들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지. 네.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극악한 현실이라는 것, 그 사실이라는 것, 이거를 생각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내면 깊숙이에서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화에 그치는 이야기는 싫어. 이랬기 때문에, 마마지 아저씨가 네. 인디언 커피하우스에서 해준 얘기를 듣고 이 얘기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내면 깊숙이 느끼는 것과 내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게 분리돼 있다가, 네. 어느 날 이렇게 이게 만나는 시점 있죠. 그거를 느끼는 순간으로 봤어요. 근데 일단 그 느낌이 되게. 그 의식화되는 거 네.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도 더 나은 이야기를 원했어. 그런데 몰랐다가요. 파이를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파이가 하는 얘기를 자꾸 가늠해 보는 거죠. 극악한 현실에 대한 얘기인데 상상력을 자꾸 동원한다는 걸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어느 쪽으로 가냐면 글룸 컨텐트먼트는 글룸해져. 그래서 네. 이거에서 웨어리를 느껴. 너무 넌더리가. 그래서 상상력을 찾고. 네. 그게 풍성한 컨텐트먼트를 원하는 거잖아요. 풍성한 만족감을. 네. 그러면 그 밑에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 그렇다, 메마르고 누룩없는 사실주의, 더 나은 이야기, 이 두 가지 단어를 말해요. 그러면 메마르고 누룩없는 사실주의와 더 네. 나은 이야기의 대결은 그 뭐와 뭐의 대결이에요? 극악한 현실과 상상력. 근데 작가 노트에 이미 말했어요. 무엇을 선택했다 그랬죠? 상상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3부를 갈 때 네. 이 이야기에서 네. 우리가 손을 들어줘야 되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이야기, 이 3부에서 다룬 이야기가 네. 극악한 현실을 보여줬거든요. 지나치게 극악한 진짜. 근데 그 극악한 현실을 딱 읽고 나서 뭐야 앞에 이 얘기 이거였어? 이 얘기 이거였어? 막 한 다음에 네. 많은 파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이건 반전. 그냥 그러고 딱 끝나는데 여러분은 어땠어요? 뭔가 그러니까 반전은 반전인데 파이가 왜 이렇게 썼을까?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을 이거야. 뭐야? 우리가요, 이게 영화로만 본 사람들은 네. 뭐가 진짜야? 이거 갖고 막 싸우는데 그건 책을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그래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근데 솔직히 나도 처음에 책 읽었을 땐 친구랑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이게 뭐가 진짜냐를 밝히자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파이가 이 얘기를 했을까? 절대 아니죠. 사실은 뭐였어? 이렇게 밝히자는 걸까? 네. 아니면 그렇다면은 극악한 현실은 뭐구나. 그런데 더 나은 이야기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도 말했지만 극악한 현실 깔고 더 나은 이야기지 극악한 현실 없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파이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를 네. 어떤 키워드를 놓고 풀어야 되죠? 이 책이 뭐에 대한 책이라 그랬어요? 생존. 잘했어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문제에서 왜 더 나은 이야기가 상상력이. 아니 왜 더 나은 이야기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풀어야죠. 쉬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근데 퍼즐을 굉장히 많이 깔아놨고 네. 이걸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내가 그랬잖아요. 쪼이는 맛이 있을 네. 거라고. 되게 막 짜릿함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야기만 따라왔으면 못 느낄 그렇죠. 전율이죠.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 3부의 흐름이 어떻죠? 제가 말하기로 했죠? 3부의 흐름이 뭐냐면 이 파이가 왔어요. 근데 이 칠추모가요 일본의 네. 화물선이었잖아요. 운수성인가? 운수성. 네. 네. 그래서 일본 운수성 해양부에 오카모토 토모이 씨 막 하면서 여기 2명이 파이에게 와요. 그래서 네. 오카모토 토모히로 그리고 조스 아츠로 치바 네. 이 두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그대로 녹취한 형태로 맞아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네. 그러면 인터뷰 형식이 그대로 나오는 건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어떤 효과? 사실성 네. 전달. 우리가 이걸 읽고 사실성을 전달하고 누가 이거를 재구성을 한 형태가 아닌 거죠. 네. 그냥 그 딱 현실로 보여주는 거죠.
누가 누룩 없는 사실주의로 정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팩트. 팩트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네.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건 물론 작가가 이렇게 썼지만 네. 이 파이가 연출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 책에서 설정한 작가가 연출한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네. 3부는 다분히 뭘 지금 딱 의도하냐 독자 너네가 이젠 판단해. 이제까지는 2부까지는 파이 얘기를 듣고 작가가 앞에서 깔았어요. 나는 너네한테 더 나은 얘기를 들려줄 거야. 이건 상상력의 산물이야. 너네가 안 들으면 우리는 예술은 망해. 이렇게 깔고 네. 쫙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가 재밌으니까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작가가 빠져. 네, 맞아요. 작가 빠졌어요. 네. 작가 없어지고 우리를 거기 앉혔어. 그러고서는 네. 어디 한번 니도 판단해봐. 그리고 작가 노트에서 뭐를 화두로 던져주고 마마지 아씨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신을 믿게 될 될 거야. 거다. 그쵸? 네. 우리한테 그게 넘어왔죠. 네. 신을 믿게 돼야 되나? 파이가 그러잖아요. 네, 신에게도 그러길. 그래서 그게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요. 신에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인터뷰가 쫙 나오고 네. 그래서 못 믿겠다. 무슨 맞아. 호랑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일본인들이 자꾸 못 믿겠다고. 그리고 막 일본인끼리 얘기하는 거 이런 것까지 그대로 나오죠. 네. 그래갖고 그러다가 파이가 사실은 이랬어 하고 극악한 현실을 말해요. 굉장히 끔찍하게 말하죠. 진짜. 네. 그러면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 동물 얘기를 막 한 거에 대해서 안 네. 믿어줘요. 맞아. 그쵸? 네. 안 믿어주고 그 다음에 막 계속 출궁을 하니까 네. 리차드 파커가 좀 침묵하고 계속 그러다가 네.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서로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뭐 서로 원하는 바가 안 맞아가지고 네.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진짜로 무슨 일 자꾸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직설적인 사실만 당신 원하냐? 창작은 원하지 않냐? 374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작가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거인 거죠. 네. 상상력. 그쵸? 상상력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얘가 지어낸 얘기를 하겠구나. 지어낸 얘기를 그러니까 했던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실제를 보면은 실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파이가 한 실제 얘기를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람들의 죽고 죽이는 이야기. 확실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동물들 앞에서 나왔던 네. 얼룩말은 선원이었고 엄마는 오렌지주스였고 오랑우탄이었고 그리고 프랑스 요리사는 하이에나였고 그리고 리처드 파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 어. 파이지만 뭔가 파이 같지도 않고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그 무서운 대화. 네. 왜냐면 네. 나는 이제 죽어.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한 다음에 리처드 네. 파커와 그러니까 리처드 파커는 모르겠고 파이에게 일어난 신체적 반응이 뭐예요? 눈이 멀어요. 네. 눈이 멀었어요. 네. 잘 생각해요. 눈이 먼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리스본행 야간열차에서도 읽었습니다. 눈에 대해서. 네. 그럼 보세요. 리처드 파커에게 인사를 하고 우린 죽을 것 같아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뭔가와 대화를 해요. 네. 누가 나타났어요. 근데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프랑스 요리. 프랑스 요리 얘기 막 하다가 점점 잔인한 음식 얘기를 하죠. 네. 그러더니 파이가 너 뭐라 너 리처드 파커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이 대화의 대상이 프랑스인이었다가 리처드 파커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리처드 파커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네. 그러면 얘가 대화하는 대상이 프랑스인이었다가 그게 곧 리처드 파커고 그게 누군가 죽였고 얘는 그 다음에야 눈을 떠요. 얘가 눈 감은 동안에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네.
리처드 파커는 아까 프랑스인이 하이에나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프랑스인이 이 배에서 한 일이 뭐죠? 일단 자기 살기 위해서 음. 선원을 네. 죽이고 어. 먹고 그리고 엄마도 죽이고 어. 그 먹고 막 먹을 거 막 독식하고 어. 혼자서 막 사람들 폭력적이고 네. 힘을 네. 행사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파이가 말했던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에서 네. 그 역할을 한 거는 두 개가 나와요. 네. 내가 아니라 말을 하세요. 하이에나 하이에나랑 리처드 리처드 파커. 파커였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음. 리처드 파커냐 하이에나의 싸움에서 네. 네. 처음에는 리처드 파커가 없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다가 리처드 파커가 나오면서 하이에나가 깨갱하고 죽어요. 네. 그쵸? 근데 여기 얘기를 이렇게 이따가 구절을 다 찾아보면은 네. 프랑스인이 리처드 파커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바다 거북을 누굴 위해서 먹여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 2부에서 이번에 리처드 파커를 파커를 위해서 위해서 바다 거북을 먹어요. 잡아야 돼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보면은 바다 거북 못 잡은 날 막 혼나고 네. 막 그랬잖아요. 맞고. 그러면은 그 프랑스 요리사가 제일 셌다가 네. 그랬다가 파이가 리처드 파커화 되면서 네. 왜냐하면 리처드 파커의 말을 알아듣잖아. 네. 그럼 리처드 파커가 또 다른 자기인 거로 된 건데 리처드 파커가 죽였죠 사람을. 네. 그동안 파이는 상태가 어땠어요? 눈이 눈이 멀어 멀어 있어. 있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외면? 난 믿지 그렇죠. 않겠다. 스위치 끄는 거 우리 했잖아요. 네. 네. 이 맨날 파이가 저는 보는 것만 믿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리처드 리처드 파커가 파커가 있어. 그랬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우리가 네. 앞에서 얘기를 종합해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2부 이야기에서요. 네. 나쁜 건 다 하이에나예요. 네. 그러네. 그리고 똑같이 뭔가를 죽이고 위험한 동물인데 리처드 파커는 되게 좀 좀 멋있는 것처럼 그래도 어. 막 괜찮은 사람처럼. 프로스텐을 하고 막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의심할 수 있는 파이가 만들어낸 동물 이야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게 또 네. 있어요. 약간 이거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힌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얘기구나. 뭘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파이가 계속 아빠가 뭘 생각하지 말라 그럴게요. 뭘 자꾸 얘한테 너 네. 계속 뭘 가르쳤어요? 아빠가 파이한테. 동물은 위험해. 동물은 위험한데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길들이지 않은 동물이 위험하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길들이고 뭐고 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동물은 동물이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봐가지고 반성 못해요. 네. 동물은 동물이야 라고 했어요. 왜냐면 타이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이란 단서를 달고 계속 얘기해요. 나무늘보 얘기할 때도 그렇고. 맞아.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비웃습니다. 저하고 수업하는 분들 이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읽어요. 네. 4년 동안 북클럽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성실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재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되게 원래는 파이의 버릇이에요. 맞아. 근데 아빠가 못하게 하니까 자꾸만 네. 말버릇처럼 원래 그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할게요?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침팬지에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리처드 파커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이에나랑 얼룩말은 이름이 없었다는 거. 네. 그거는 당연히 오렌지 주스는 엄마였고 리처드 파커는 파이 자기 자신이라는 그 관계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약간 그 점에서 이름이 있지 않았나. 자기랑 관계가 있는 것들만 이름을 붙였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여기서 보면은 네. 그 파이가 이야기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읽을 때 사실 제가 북클럽을 하다 보면 북클럽에서 이걸 같이 분석을 하다 보면 네. 그거를 의문을 갖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잖아요 지금. 근데
왜 오렌지 주스만 이름이 있지? 왜 리처드 파커는 이름이 있지? 이렇게. 네. 하이에나는 그냥 하이에나인데 얼룩말이고 하면서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되게 모성 가득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와 진짜 잘 만든 이야기, 그러니까 묘하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걸 다 던지긴 했던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러니까 소설을 받아들일 때 네. 예전부터 그냥 고질병 같은 건데 네, 너무 진짜 이야기 진짜 있었던 이야기 아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좀 네, 커요. 제가 근데- 약간 의심을 잘 안 해요. 네, 근데 저도 이거 처음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그냥 다 매칭해볼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냥 총체적인 주제가 좀 다른 거겠구나 이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네. 그 어왕님이 파이가 이 이야기를 만든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도 그냥 무슨 얘기가 진짜지? 막 이러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낭만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저도요. 그쵸? 이 얘기 네. 저번에도 비소님 하셨는데. 네, 1부 때 네. 이게 그러니까 왜 쓰다기보다는 네. 뭐가 진짜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 아름답다는 건가 그냥?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것도 안 하고 그래 세상은 아름다워. 재밌네. 그냥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서울에서 되게 막 힘들게 살고 네. 그리고 가끔씩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런 막 치이고 이러면서 이걸 다 재해석되는 그 폭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그 글로벌 컨텐트먼트가 웨어리해지는 그 네, 그런 경험. 그러니까 네. 시무룩한 만족감에 대해서 넘돌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 오면서 네. 이 이야기 해석이 좀 달라지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의미가 과연 뭐냐는 이따가 잠깐 중간에 쉬고 나서 얘기하고 지금은 한번 얘기를 매칭을 해볼까요? 파이가 한 얘기와 앞에 얘기와의 매칭을 한번 여러분 찾은 것도 중간에 생각나면 네. 얘기해주세요. 그 하이에나가 얼룩말 먹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아직도 안 죽었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억나요? 오랑우탄이 오렌지 주스가 이 소리를 얼룩말 먹는 소리를 듣고 뒤척일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네.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닿죠. 네. 왜냐면 여기서 막 음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뭐 그냥 다리가 썩는다면서 다리 잘라내버렸어요. 괜찮아질 거라면서. 맞아. 거짓말했어. 그 왜? 왜 내가 뭔 말하면 웃어? 말투가 뭔가 귀여웠어. 근데 이게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 막 손, 팔 이런 데 다쳤는데 만약에 진통제도 없으면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네. 이들이 막 붙잡고 있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밤새 막 몸부림을 쳤다고. 네. 근데 보면은 네. 우리는 넋을 놓고 378쪽에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우리는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했죠. 사방에 피가 튀었어요. 그러면서 네. 그 굉장히 힘들었다고 막 그런 말을 했고요. 379쪽에 보면은 정신을 못 차렸는데 나는 그가 밤사이에 죽을 거라고 짐작했다. 근데 새벽에도 아직 살아있었다. 그러면서 얼룩말도 막 계속 숨만 계속 맞아. 숨쉬고 있잖아. 똑같이 거칠게. 나와요. 아, 그래서 네. 이 하이에나가 이렇게 빙빙 돌 때 막 힝 소리를 내다가 나중엔 그것도 안 했다. 그렇게 나와요. 자포자기야. 근데 네. 저는 그거 읽을 때도 여러분도 그 생각했을 때 얼룩말은 너무 쉽게 죽었다. 네. 그냥 어떤 존재감이 좀 없었잖아요. 네. 그냥 동물이 포식자한테 먹혀 죽는다. 먹혀주는. 그냥 약간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네, 근데 이 선원이 그래요. 중국인이었고 말도 네. 안 통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안 나오고 네. 다치는 바람에 그냥 최하위 먹이 그 피라미드에서. 네. 그리고 여기서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미끼를 던지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생각나요? 낚시 최초로 하던 거? 뭐였어요? 부츠, 네. 가죽 부츠. 그리고 그 가죽 부츠 이렇게 하면서 네. 그것도 좀 먹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기서 그대로 듣고. 매칭됐어요.
장난 아니죠. 아, 나 가죽 부츠. 맞아. 그냥 가죽 부츠가 다리. 아니야. 가죽 부츠. 부츠. 그리고 나는 네. 그 가죽 부츠를 왜 먹지? 그거 막 어. 질기고 이상한 맛 날 텐데. 그러니까 왜 묘하게 먹지? 파이가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네. 다 넣었어요. 다시 읽어야겠다. 어떻게 약간 와. 되게 치밀하다. 치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읽을 때 다 표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러다가 그리고 막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때 생각나죠. 그 오렌지 주스가 하이에나한테 용감하게 네. 맞서는 게 나오잖아요. 얼굴을 닥치고. 네. 근데 여러분 기억나려나? 왜 졌다고 나오게요? 그 몸 두 체급 가지 차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그- 힘을 그러니까 싸울 줄을 몰랐다. 네, 태도와 초식동물. 지식의 문제다. 두 네. 가지 나와요. 태도와 지식의 문제다. 파이에게 뭐가 있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지식. 태도와 지식. 지식. 태도가 아. 뭘까요? 그 생존하려는. 일부 전 솔직히 말하면 네. 서열에 굴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고 조련할 줄 알고 어쩌고저쩌고 엄청난 영웅의 이야기처럼 그렸는데 네. 실제 이야기에서 파이가 그래요? 아니요. 그냥 최하위에서 맞아. 주는 거 받아먹고 네. 훔쳐먹고.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얘는 참 그래서 환경이 네. 변하면은 서열이 다시 이렇게 매겨진다 했을 때 2부에서는 어떤 지식과 먹여 네. 이런 걸로 조련을 해가지고 리처드 파커를 다루고 네. 리처드 파커를 먹여서 자기가 살아난 걸로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이 인간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은 엄마는 서열을 이길 뭐가 없었어요? 태도랑 그러니까 겪어본 그 경험. 아니 뭐가 없어서 죽었어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었죠. 네. 뭘 겪어? 그런 걸 누가 겪어?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 엄마는 네. 채식주의자여서 막 이거에 네. 적응을 할 수 없었다. 네. 그게 네. 기억이 남아가지고 자꾸. 아. 근데 환경이 변했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보면은 조련을 이렇게 조련사의 조련을 잘 당하는 동물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힘이 가장 약한 동물.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힘이 가장 약하다 그러면 네. 뭔가 표현이 서열이 서열 싸움에서 밀려서 가장 가장 낮은 낮은 동물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존심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쵸? 아이고 파이. 파이도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이렇게 썼네? 다 자기 진짜. 까발리는 거죠. 그러네. 서열이 사실은 되게 네. 낮았는데 엄마의 죽음도 엄마를 죽인 그 그 요리사 요리사에게조차 어떻게 했어요? 막그 주는 굴복해요. 음식은 다 받아먹고. 옆에 막. 네. 옆에 같이 있었어요. 맞아. 네. 맞아. 화를 안 내. 우리 엄마 죽였어 막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2부에 뭐가 나오냐면은 파이가 엄마의 생일에 노래를 불렀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 맞아. 불렀다. 예. 그리고 네. 오렌지 주스가 죽을 때 장면을 보면은 태도와 지식에 막 관찰해요. 네, 맞아. 그때 그때 우리가 스위치 네. 끄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생존이었던 거야. 아, 그래가지고요. 네. 그 엄마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 보면 383쪽에 보면 어머니는 갑자기 변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근데 나는 배가 고프니까 막 먹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나오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384쪽에 정답게 대화를 하고 농담까지 했고 아름답게 해가 지는 동안에는 구명보트 생활이 꽤 괜찮았다. 이게 일상이 되는 네. 네. 이런 끔찍한 현실이 일상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면 나는 그를 그래요 다정한 눈으로 바라봤지요. 사랑을 담아서. 얘는 진짜 굴복을 한 거네. 그 완전 진짜. 내면화한 네. 거지. 그래서 제가 네. 이걸 얘는 아예 믿게 돼버린 걸 수도 있겠다.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왜냐면 어. 이거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요. 만든 이야기와 이 네. 이야기 한번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사랑을 담아서 봤대요. 그리고 우리가 금세 친구가 됐다고 상상했고 그는 기분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거칠게 거칠게 굴었지만 우리는 모른 채 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모른 채 했다. 그러니까 굴복한 거지.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우리가 섬을 만날 거라고 말했다. 섬 나오잖아요. 네. 아, 그리고 만나기 전에 그 프랑스인 요리사랑 대화했잖아. 그쵸. 섬 가기 직전에. 맞아. 그래가지고 보면은 너무 열심히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따라와 볼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죽죠. 그리고 네. 그냥 잔인하게 요리사 죽고 옆에 붙어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싸웠고 싸웠고 내가 그를 그를 죽였어요. 그래요. 그는 어땠대? 거기 한번 읽어볼래요? 그는 무표정했어요. 절망감도 분노도 없고 두려움이나 고통도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체념했어요. 자신이 죽게 내버려뒀어요. 여기 보면은 악한의 기준으로도 자기가 너무 지나쳤다는 걸 알고 있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 근데 파이는 그럼 왜 살아남은 거예요?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네. 그거 기억나요? 놓지 않는 것은 재능이다. 타고난 것이다. 아니, 멋있는 말로 자기를 이렇게 못된 놈도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네. 앞에서 생각나요. 맨 처음에는 호랑이보다 태평양이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게 우선이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호랑이가 왠지 안 움직였죠. 그때는 파이에게 호랑이가 없었어. 없었어요. 그때 가만히 살펴보면요. 얘가 뭔가 탐색하고 맞아. 네. 뭔가 이런 거 할 때 호랑이가 나타나요. 아니에요. 호랑이가 활동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다가 네. 얘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조사하고 막 물 준비하고 이럴 때 사실은 리차드 파커는 뭐 하고 있냐면 하이에나 잡아먹고 이런 서열 정리하고 있어요. 네. 역할이 분담돼 있어. 그러네. 네. 지적이고 분담. 지적이고 인간적인 맞아. 건 파이가 파이가 하고. 그리고 힘이 필요하고 비인간적이고 동물적인 건 리차드 리차드 파커가. 파커가 심지어 낚시하고 바다 거북 잡고 네. 거북이 먹다고 새 막 이런 네. 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리처드 리차드 파커를 파커를 위해서. 위해서 한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차드 파커한테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막 이래요. 네. 근데 그럼 뭐예요? 자기의 어떤 자아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동물적. 동물적이고 폭력적이고 힘이 센. 음. 왜 그 자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 그런데 프랑스 요리사는 그걸 못했어. 맞아. 아, 그 동물적인 인격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네. 오, 그러네. 쉬는 시간에 많이 생각하세요. 쉬지 말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잘 썼다. 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재밌네. 그냥 잔점 소름 두 글자 하고 끝났는데 네. 재밌죠. 네. 네. 완전. 그리고 그 우리가 지난주에 너 사람 죽여봤어 막 이거 네. 리차드 파커가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오렌지 주스. 그쵸. 진짜 파이와 어머니랑 그쵸. 1,000원. 그 리차드 파커가 원래 그 프랑스 요리사에 빙이 됐었어. 근데 얘한테로 옮겨왔어요. 오. 그리고 네. 파이가 그때 리차드 파커에게 계속 뭐라 그랬어요? 사람 죽였어? 왜 맞아. 죽였어?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했어요? 너네는 다 그래. 맞아. 넌 나빠. 넌 나빠. 자아가 이렇게 다시 분리되죠. 왜 그 준비를 할까요? 요리사를 죽여야 되니까. 일단은 요리사를 죽여야 되고 네. 리차드 파커가 안전 없어지면 안 되죠. 네. 네. 요리사를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있죠. 인간계로 가야 되니까. 왜 헤어졌겠어요? 다시 인간계로 돌아오기 위해서. 거기서 안 헤어져 봐요. 그럼 안 되지. 그럼 무서운. 더 무서운 소설이 되는 거지. 한국이래. 캐나다에 와서 네. 식당에 처음 갔을 때 네. 손으로 막 손으로 막 먹으면서 사람들이 눈초리 주고. 그때 뭐라고 말할게요? 파이가?
그때 나는 처음 처음으로 맛이 없어졌다. 뭐가? 맑고 사슴 손바닥 고기. 닭고기는 맑고 손바닥 사슴 고기. 맑고 손바닥은 없어. 그래요? 사슴은 발바닥이지. 발바닥이요? 그리고 그거는 네.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에 나오는 아 그런가? 맑고 사슴하잖아. 아, 저는 큰 사슴 고기 요리. 아 네. 근데 네. 얘 원래 뭐예요? 채식주의자요. 그쵸. 근데 바다에서는 육식을 했어요. 육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그 버릇을 못 고쳤어. 근데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다시 채식주의자. 몰랐었죠. 네. 네. 그냥 사슴고기인가 보다 그랬죠. 네. 사실은 2부 읽을 때 네. 얘 여기서 왜 채식주의자로 나와? 거기 아까 앞에서 분명히 이거 먹지 않았어? 육식했는데. 근데 그냥 넉넉히 있는 거죠. 거기서 고기 먹고 여기서 채식주의자로. 아니 너무 많다.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네. 이 부분도 나와요. 그 어머니 죽이고 나서 막 이런 얘기 할 때 네. 385쪽에 그 엄마를 죽인 다음인데 네. 바다 거북을 잡아서 나한테 피를 줬고 바다 거북을 난도질해서 나를 위해 제일 좋은 부위를 중앙 벤치에 놔뒀다. 나는 그걸 먹었다. 음. 얘가 리처드 파커야. 얘가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네. 저 이거 보고 진짜 저는 엄청 되게 파이가 너무 불쌍해. 이거 때문에 제일 불쌍해졌어요. 응. 파이가 진짜 살려고 이런 건데 응. 여기선 살려고 이랬는데 나와버리면 네. 현 세계로 나와버리면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상상력이 필요했어요. 이걸 상상력도 필요해. 근데 더 나은 이야기. 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렸던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네. 혹시 신? 그 17조 그러니까 1부인데요. 네. 얘가 이제 처음으로 파이가 자기 얘기 시작할 때요. 네. 죽음은 생물학적인 필요 때문에 삶에 꼭 달라붙는 것이 아니다. 시기심 때문에 달라붙는다. 죽음은 비참하고 삶은 아름답다는 거죠. 네. 삶이 워낙 아름다워서 죽음은 삶과 사랑에 빠졌다. 죽음은 시샘이 많고 강박적인 사랑을 거머쥔다. 하지만 삶은 망각 위로 가볍게 뛰어오르고 중요하지 않은 한두 가지를 놓친다. 삶의 특징 2가지 나왔어. 뭐예요? 망가기로 망각 위로 뛰어오르고 한두 가지 중요하지 않은 놓친다. 한두 가지를 놓친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삶은 특성이 뭐라고요? 잘 망강하고 잊어버리고. 그쵸. 그러니까 파이가 태평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 죽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은 망가기로 뛰어오르고 중요하지 않은 한두 가지는 놓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이도 이렇게 프랑스인 요리사가 심지어 제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자기 엄마를. 그리고 선원 같은 사람 죽였는데도 그냥 그걸 놓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뭐가 어디 들어가요? 프랑스인 밑으로 굴복한 거잖아요. 나 지금 거북인 줄 알았어. 어딜 들어가? 진짜. 네. 원래 이게 공주 왕자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하더라고요. 아무 말 잔치. 어왕입니다. 근데 저는 네. 이게 뭐 더 깊은 얘기는 이따 잠깐 쉬고 하겠지만 되게 안쓰러웠어요, 파이가. 그러니까 이 말을 일부에서 네.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 방송 일부에서도 이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삶과 죽음의 갈림의 싸움을 죽음이 너무 삶을 막 이렇게 막 갖고 너무 싶어서 사랑해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집착하고 네. 얼마나 죽음의 압박을 많이 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네. 내가 이 삶을 정말 안 뺏기려면 몇 가지는 망각하고 몇 가지 그냥 안 중요한 건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부에서의 말투를 보면 파이가 하는 말은 약간 반대잖아요. 네. 네. 난 캐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는데 사실 아니잖아요. 네. 네. 나는 폰디첼리 생각도 안 나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엄청 맞아. 그리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일은 잊어버려라는 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일을 얘가 잊어버려야만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망각하는 게 과연 뭐냐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일 같지만 사실 견딜 만한 일은 꼭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떠올린다 그랬어요. 네. 날치를 죽인 거나 얼룩말이 죽었던 거. 지금 이 진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얼룩말이 그 죽은 거 네. 그리고 네. 이거랑 오렌지 주스가 죽은 거 중에 네. 네. 사실 얼룩말의 죽음보다 오렌지 주스의 죽음이 더 큰데 네. 이거를 되게 이야기화 해가지고 편집했고 네. 회상 장면에 보면은 막 가족 얘기가 쫙 나오는데 엄마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맞아. 근데 파이가 이 엄마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게 마지막 장면에 네. 못 기억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엄마의 마지막은 칼에 계속 찔린 건데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 사람이 주는 걸 먹고 막 약간 애정을 느낄 정도로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 했던 나의 선택을 위해서 내가 망각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정말 심오한 얘기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자, 네. 우리 이소와 어항이 청취자 거의 녹초가 되었습니다. We are back. 지금 이 두 분은 채널이 아니에요. 지금 청취자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참 예상대로 안 되죠.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앞에 반 나눠서 할 때 앞부분에서 한 게 앞에 파이가 이야기 만들어낸 것과 네. 이 진짜 파이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진짜 사실 이것이 얼마나 매칭이 이렇게 되면서 네. 그 극악한 현실을 반영하되 거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넣어서 이게 부풀린 이야기 그거였구나라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그 진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이 두 일본인이 네. 듣더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데 하면서 뭐 이게 뭐였고 막 얘기하죠. 네. 네. 그런데 파이는 막 초콜릿 있냐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쫙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게요?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네. 파이가 네. 그 일본인들한테 그럼 말해보세요. 어느 두 이야기 중에 어느 이야기가 마음에 드냐고. 그랬더니 오카모토 씨가 그래, 동물이 나오는 쪽이 더 나은 이야기 같아요. 예, 그때 고맙습니다. 신에게도 신에게도 그러길. 그러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상력, 그러니까 극악한 현실의 이야기와 상상력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사람과 동물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신과 사람의 이야기로 매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이야기에서 동물이 나온 쪽을 상상력이 편을 들어준 것처럼 사람과 신의 이야기에서도 상상력이 쪽인 신의 이야기를 편을 들어줄까? 이 얘기 전 국민이 못 알아듣을 것 같지 않아요? 나 너무 지금 길어서 깜짝 놀랐어. 뭔가 야심찬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거 와. 딱 읽자마자 네. 그냥 아니 이게 맞을지 해봐요. 우리 간단해 대명사 비선님이 아니 컴팩트하게 딱. 네. 네. 그러니까 파이가 원래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나오는 극악한 현실을 겪은 건데 어쨌든 그걸 동물이 나오는 걸로 포장해서 바꿔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자기가 이랬다는 거를. 그리고 신에게 이게 솔직히 찔리잖아요. 네. 그래서 신에게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서 어떤 나의 그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찔림? 이런 게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 그쵸. 그러니까 신도 이 이야기를 선택하고 극악한 네. 현실은 잊어주길 바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 잘못 이해했네요. 네. 물론이죠. 항상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에 보면 그 땡큐 한 다음에
and so it goes with Go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with God 이렇게 이 이야기가 신에게도 그렇게 가길. 신에게도 그렇게 신도 그 이야기 그런 식으로 신에게도 전달되길 뭐 그런 식으로 영어 느낌이 더 좀 와닿죠. 네. 네. 그래서 and so it goes with God 그렇게 말함으로써 신이라는 존재를 놓지 않은 파이 기억나죠? 네. 그 이 이야기 했을 때 파이가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신을 믿었고 그래서 살아났다. 네. 그래서 파이가 그러면 우리 이제 얘기해야 될 건 이거죠.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게 과연 네.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어왕님은 이 일이 정말 있었고 그래서 네. 얘가 몇 가지를 잊어야만 됐는데도 리처드 파커에 대해선 절대 잊지를 못했다면 네. 참 끔찍하다 그랬잖아요. 네. 어때요? 이 이야기를 오늘 와서도 또 더 알게 된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파이는 살인범이라고요. 그래도 근데 파이가 너무 그냥 아까도 맨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불쌍해서요. 그냥 너무 불쌍했어요, 진짜. 계속 이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 선택을 못했으면은 이 정신도 못 차리고 살아갔을 것 같아. 그냥 미쳐버렸을 것 같은 느낌. 이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그럼 이 이야기는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야기로라도 좀 파이를 위안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얘기해야 되는데 참 힘드네요. 혹시 술 드셨나요? 비소님은요? 그랬구나. 저는 이렇게 되게 일단 이렇게 심오한 줄 일단 몰랐어요. 눈물 나오는 이야기. 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 어왕님이 말씀하셨듯이 극악한 현실을 어떤 상상력으로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로 나중에 이 파이가 다 그 캐나다로 와서도 이걸로 살아가야 될 테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의 어떤 생존 수단인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두 분의 말씀의 공통점은 결국은 네. 파이가 살고 싶으면 네. 정말 그러니까 살려면 네. 몇 가지는 놓치고 몇 가지는 뛰어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나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네. 더 나은 이야기. 뭐보다 더 나은 거예요? 누룩 없는 사실주의다. 그렇죠. 누룩 없는 사실주의로는 해줬더니 끔찍해 하잖아요. 네. 이 일본인들이 낸 보고서에 보면은 맞아. 벵골 호랑이와 소년이 살아낸 이 이야기는 전무후무하고 용감하고 아름답다 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 이야기에 있어서 우린 신화 진짜 오래 공부했잖아요. 네. 정말 개고생하면서 신화를 정말 오래 공부했는데 살아남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정말 많이 우리 말했었잖아요. 네. 정말 많이 구비전승되고 정말 많은 사람의 입을 거치는데 지금까지 남았다는 건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결국은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비소님한테 얘기해도 비소님이 공감이 안 되면 그 얘기가 전파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의 메시지가 뭐냐면 파이에게는 분명히 극악한 현실이 있어. 프랑스인이 2명을 죽였고 네. 그 2명을 죽인 사람 사이에 붙어서 삶을 연명했는데 자기가 살려고 또 그 사람을 죽였고 이런 와중에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네. 일본인 2사람이나 마마지나 또 작가? 작가나 우리나 다 이게 나. 맞아. 그래서 이 소설 설정상 네. 역사에 기록된 거는 파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뭔가 마지막에 딱
네. 책을 근데- 딱 덮은 기분이에요. 뭔가. 근데 나는 정말요 번역 제목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제는 라이프 오브 파이인데 네. 네. 파이 이야기 근데 스토리 오브 파이는 또 다르죠. 라이프 네. 오브 파이 영어로는 라이프 오브 파이가 정말 딱 와닿는데 파이 이야기가 이야기라는 그 말이 또 네. 이 소설에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구비전승 문학에 대해서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끌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학문적인 무슨 견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그 나의 끌림이 가져가면서 계속 꽂히게 한 건 뭐였냐면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으면서도 그랬고 네. 뭐 그림 동화 심리 분석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도 그랬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랬고 이야기라는 것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극악한 현실을 극복하게 만드는 상상력 우리의 아둔할 정도로 이 삶을 붙들게 하는 이 허기에 대해서 채워주는 그 상상력 아 정말 네. 제가 더 좋아하는 네. 그런 상상력? 그거 진짜 네. 일단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책 읽으면서 내 삶에서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책이 딱 채워주는 느낌? 네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네. 책에서 그 작가가 대신해준 상상력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그게 막 저를 정의해주고 네. 그럴 때 되게 행복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야기에 집착하잖아요. 네. 네.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고 자기의 일도 이야기화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 서사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인문학 할 때 자기 인식 되게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네. 자기 인식이 철저히 되다 못해서 자기의 약점을 철저하게 스토리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네. 자기를 철저하게 알고 리처드 파커를 끝까지 기억하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이 요구하는 규율을 지키면서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그때 망가져서 인격 살해를 당하고 네. 완전히 망가서 트라우마가 남고 그랬다면 극악한 현실에 완전히 짓눌렸겠죠. 네. 네. 그래서 극악한 현실의 재단에서 희생됐겠죠. 네. 그런데 파이는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왔을 때 사슴고기를 안 먹고 그 다음부터는 채식을 하고 가족을 만나고 그 생활을 영위했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되 신을 믿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안고 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용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파이 네. 미쳐버렸겠죠. 맞아. 진짜. 그 자기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약점이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일을 겪었는데 그거를 버린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서 그쵸. 재구성?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할 수 진짜. 있는 네. 하나의 기반으로 만들었죠. 심지어 전파하죠. 맞아. 생존 지침서처럼. 네. 근데 네. 이거는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의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죠. 네. 네. 어떤 영향을 끼쳤게요? 다른 일단 작가한테 또 까먹었지. 신을 믿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파이에게? 생존의 수단. 그쵸. 아, 이것도 못했으면 오늘 망할 뻔했는데 생존의 수단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네. 너무 경험한 거야, 파이는. 그래서 생존에 있어서 내가 이거 뭐 무슨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절에 갈까 뭐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극악한 현실의 끝에서 내가 발휘하는 상상력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정.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살 때 견디게 해줬다는 거죠, 파이는. 약간 음. 나는 종교인인데 네.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네,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 네. 이 파이 이야기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진짜 꼼꼼하게 읽었는데도 놓친 게 70%는 될걸요. 전 한 90%? 그러니까 그만큼 각자가 다 개성 있게 읽을 수 있고 네. 각자 또 정말 좋은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진짜 좋은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은 그냥 어떤 가이드? 그래도 이 부분의 흐름은 이래요. 네. 그래도 이런 흐름이 있어요. 얘가 상점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네. 거를 좀 가이드하면서 각자 읽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좀 생각하면서 네. 왜 6부씩이나 했는지 알겠죠? 네. 네. 그런 얘기였는데 여러분은 혹시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파일 이야기 하면서? 먼저 해보실래요? 비서님? 아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야. 자 이거 어디 나오더라? 잠깐만요. 네. 375쪽에 보면요. 네. 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죠.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를 덧붙이죠. 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 보면서 약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네네. 그 시 보면 그 시에서 네. 뭐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꽃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무슨 이 사건이나 그런 것들에 의미를 붙여줘야 그것이 네. 진짜 의미 있는 것,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근데 파이가 이 상황에서 한 얘기는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붙여줬다라기보다는 네, 극악한 현실 그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덧붙였을 때 설득력이 생긴다 라는 아. 맥락이죠. 여기서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랑은 약간 문맥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는 네, 본질 그대로를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다오라는 뜻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극악한 현실에 더 가깝겠죠? 아, 극악한 현실대로 불러다오. 약간 이런 말이 그대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깔고 가는 거죠. 아, 적어도 어떤 사건이다, 어떤 일이 있었다를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상상력. 그래도 의미 있는 뭔가 떠오름이었습니다. 비서님은요? 아, 저는 아까 말했듯이 네, 이 일본인들이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 364쪽에 우리는 눈으로 네. 보는 것만 믿습니다. 네. 이래요. 그리고 페이지 369쪽에 파이가 네. 이런 말을 해요. 단순한 것도 못 믿는다면 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여기가 되게 저는 감명이 깊었어요. 아니 진짜 파이가 말하는 게 솔직히 소설 쓰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 파이가 겪은 거랑 솔직히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쵸. 그거를 좀 느꼈어요. 어쩌면은 이 태평양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 맞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뭐 우리나라가 소설 같은 나라가 있나요? 이거 앞으로 1000년 동안 이런 나라 있겠어요? 그 내부자들 네. 영화 있잖아요. 네. 그게 평이 뚝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왜 이런 이거 정도밖에 못했나? 이거 정도밖에 못했냐? 사람들이 다 상상할 수 있는 얘기를 썼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정치적 사건이 역사적인 가치가 별로 없대요. 왜냐면 이 이야기 비슷한 라인이 아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라는 거는 영향관계 우리 문학사 할 때 배웠잖아요. 문학사적 의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전에 뭐가 있었고 현재 이런 장르가 있고 이후 어떤 장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계보를 잇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보가 생길 수가 없어. 신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정도예요? 네, 그렇대요.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학자인 분한테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쇼크다.
그쵸?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이런 맞아. 일이 있겠어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없어 근데 진짜.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 나라가 망했죠. 맞아. 아유, 그래서 참 제가 오늘 그 생각했어요. 네. 내가 이러려고 팟캐스트 했나? 근데 네. 저는 그 우리의 현실이 사실 파이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실하고 사랑이 네. 넘치고 친절하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지만 그에게 그런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네. 정말 치열한 그런 싸움이 네. 있었고 또 그런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들을 모셔놓고 그리고 그 나를 지켜보고 존재하는 어떤 그런 신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네. 자기 안에 파이도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저거는 영화겠지. 영화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리처드 파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저는 좀 용기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정의롭고 이거에 약간 굉장히 막 네. 해야 거기에 억압이 돼서 네. 그렇지 어떤 상황일 때 싸울 일도 안 싸우고 좀 그러는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싸워야 돼. 안 싸워서 나라 꼴이 이래요. 진짜. 저 네. 친구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니면 목소리 낼 기회가 없다고. 그렇지, 맞아. 예. 언제 또 이럴 수 있겠어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목소리 냈다가 큰일 내려고. 지금이야말로야.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나도 뭔가 나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하고 나는 시위에 나가야지 막 이런 생각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조직이 없잖아요. 저는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그러다 혼자라도 나가야지 했다가 네. 그 우리 북클럽 깍수 여러분한테 나 갈 건데 혹시 갈 사람들 이렇게 네. 다 가겠다 했잖아요. 네. 엄청 뭉클했어요. 되게 와 그래도 정말 허투루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구나. 네. 약간 근데 진짜 하는 생각이 네. 지금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네. 그 다음 사람들도 그게 무서워서라도 정신을 차릴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진짜-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네. 이분이.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비소님이 학교에서 시위 안 했던 거에 네. 대해서 약간 부끄럽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린 또 그 상황이 아니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저 다시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나요? 어제 시위 참여했어요. 오. 근데 진짜 어때요, 기분이? 그리고 저희 룸메 언니 중에서 네. 되게 열심히 시위 활동을 해오신 언니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완전 정반대이고 정반대인 애가 있었거든요. 네. 그 셋이서 예. 제가 내일 당장 시험인데 새벽 4시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내가 왜 시위에 이렇게 못 나갔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위안이 받은 후에 조금 다시 새롭게 시위를 참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네. 뭔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선뜻 나서지 못하거나 선뜻 네. 그런 행동할 수 있는 성격이거나 인식이 아닌데 막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네. 거기도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마음의 올라옴을 기다렸다 하는 게 더 네. 편하잖아요. 네. 뭔가 내부로부터 내면으로부터의 어떤 당위성이라는 게 네. 생기니까.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리차드 파커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내가 여기서 싸워야 된다. 네. 나에게 이게 리차드 파커야 힘을 줘! 막 이러면서. 근데 얘를 다시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얘와 이별했다는 거죠. 어떤 순간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나가서 뭐, 때려쳐!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 평소에 선량한 시민이고 규칙을 준수하고 그런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삶에 대한 욕망과 허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허기가 있으면 맹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허기를 못 느끼는 게 맞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막 10끼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느낀 허기가 뭘까? 그 허기가 더 나은 이야기를 선택한다. 그 더 나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리처드 파커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네. 파이가 이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었던 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봤죠? 네. 네. 이 파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뭘 그래요? 아, 그쵸. 네. 그쵸.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네. 먹이를 줘. 이게 뭔가 모르고 말하는 듯이 말하는데 다 보면 동물의 특성이라든지 네. 이런 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였고 관찰력이 매우 네. 뛰어나고 치밀한 구성이 있잖아요. 네. 이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랬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야기로 재구성이 가능하죠. 뭐, 역시 어. 어른들 말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아. 어른들이랑 얘기 많이 하다 보면은 네. 막 너 지금 살고 있는 거 충실하게 해라. 뭐 시간 약속 잘 지켜라. 뭐 이런데 결국엔 다 책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책에 나오는 얘기가 또 어른들이 말해요. 맞아요. 신기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든지 기회 있을 때 잘 듣고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파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냈던 힘들게 한 게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드디어 파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와. 진짜 고생했다. 대박. 자, 그러면 다음엔 무슨 책이죠 우리? 파이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뭐야? 저희 다음 책은 리스본의 야간 열차입니다. 그 파스칼 메르시아스, 네. 피터 비어일이랑 같은 인물인데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책으로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 안에서 네. 다시 한번 또 네. 긴 여행을 떠나보죠. 자, 그러면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북 채널 오세요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우입니다. 우리가 파이 이야기를 정말 길게 녹음을 했는데요. 뭔가 구성이 치밀하지 못하거나 내용에 약간 좀 어수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매끄러운 방송을 추구하기보단 일단은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아직. 우리가 발전해가는 모습과 북담을 나눈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에는 어떤 질문과 답변들이 있을까, 그리고 중간중간 원래 답답하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하려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개 방송이 끝났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그 경계를 넘어서 시즌 중간에 이제 그 마무리 중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꼈고 앞으로의 방송 계획은 어떻고 여러분의 후기 어쩌다 한번 올라오는 후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짧게 그 세미 방송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을 올릴 테니까 잠깐 쉬어가면서 파이 이야기 같이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